네, 안녕하세요. 빌리어너입니다. 이번에는 운명의 FOMC, 비트코인,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대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시험도 준비하는 게 있어서 여의치가 않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챕터인데요. 금리 인하 관련된 얘기예요. PPI랑 CPI가 예상치보다 선방을 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카톡 방에다가 공유를 드렸어요. 공유를 드렸고 메일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카톡방 다 들어오는 링크는 저 영상의 정보란에 있고 그 비밀번호는 배짱이에요. 영어로 BEZZANG 그 다음에 숫자 2. 제가 지난 영상에 카톡방 들어오는 법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매일매일 제가 거의 지금 브리핑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은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디테일한 것들은 매일 제가 카톡으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혀 이런 비용도 드리는 거 없이 무료로 제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 인하입니다. 그래서 PPI, CPI 선방 그리고 25bp 확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번에 PPI랑 CPI가 정말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치보다 PPI는 하회했고 CPI는 예상치랑 똑같이 맞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가 압력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이르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잡혀가고 있다. 관세 여파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정론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확률이 지금 25pp가 패드워치에서 96%, 그 다음에 50pp가 4%인데요. 50pp 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경기 침체의 신호로 시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25pp 하고 파월의 입에서 금리를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내릴 것이다. 그리고 물가 인상률은 크지 않다. 경기 침체 확률은 극히 적다라고 립서비스가 나오는 순간 크게 시장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흐름을 보면은 카톡방에서 이렇게 질문을 누가 주셨어요. 어차피 그거 25bp 선반영 아니냐. 이미 시장에 반영이 돼 있으니까 패드워치에서 96% 인하가 확정적이니까 이미 가격이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25bp 인하한다고 하고 나서 비트코인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실망 매물 인해서요. 선반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적으로 많은 이제 개미 투자자분들이 25bp 인하하니까 들어갔다가 막상 인하했는데 별 시장의 반응이 없으면 투매로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거시 경제입니다. 왜냐면 코로나19 때 금리 무제한 양적 완화를 했어요. 그때도 이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시장이 이미 반영된 거 아니냐. 이미 연준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 하기로 한 거 이미 반영된 거 아니냐. 하지만 어땠습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21년도에 상승률이 거의 저점 대비해서 2000% 올랐어요. 비트코인이 계속 올랐어요. 이미 그것도 시장이 어떻게 보면 반영이 돼 있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시장이 무조건 모든 데이터를 선반영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연준의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이후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시장에 어느 정도는 선반영이 되어 있지만 기대감이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나오는 유동성 자금들이 비트코인에 흘러 들어갈 수 있다. 왜? 인플레이션의 해증 자산이니까. 그리고 코로나 양발 약정 완화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도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때까지는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연준의 테이퍼링과 긴축을 제가 경험한 적이 없는 세대거든요. 제가 돈을 벌고 나서 양적 완화만 겪었지 양적 긴축은 겪은 적이 없는 세대인데 그게 긴축해봐야 얼마나 떨어지겠어 했지만 제가 그때 교훈을 얻었습니다. 연준과 싸우려고 하지 마라. 연준이 하는 대로 그 시장 흐름에 탑승해라. 연준에서 양적 완화 테이퍼링 해봐야 다시 금리 인하하겠지. 얼마나 하겠어 했지만 어떻게 됐죠? 처참했습니다. 지금 8천만원에서 거의 4분의 1 토막 났고
정말 금리 그 인상과 함께 주택 시장이랑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 당시 잠실 르엘이 19억, 18억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36억이에요. 거의 2배가 올랐어요. 그때 이 테이퍼링하고 금리 올린다고 하자마자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시장에서 돈이 안 풀리니까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연준에서 이런 행하는 정책들이 뭐 시장에 무조건 선반영돼 있다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비트코인 그리고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월 상승, 10월 상승 어떻게 보는 것이냐 라고 보면은 9월은 보면 역사적으로 약세장이었어요. 이렇게 오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한 7% 올랐는데 보시면 지난 3년 가까이는 소폭 아주 약간 올랐지만 과거에 보면 다 대부분 이제 떨어졌던 장이고 보통은 10월이 업토버라고 하죠. 10월이랑 11월이 강세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12월은 한 절반 정도. 근데 저희가 봐야 될 거는 그 반감기 이후에 1년이 지난 해거든요. 24년에 반감기가 있었으니까 25년 그리고 마이너스 하면은 4년을 빼면 21년장. 보통은 하반기가 좋았어요. 21년도 하반기 10월 달이 좋았고 11월, 12월은 조금 시장이 좀 소폭 하락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20년도 그리고 17년도 이번 장은 17년도랑 비슷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9월은 소폭 상승하는 걸로 마감을 하고 10월, 11월에 그리고 12월은 10월, 11월 상승률 대비해서 상승률이 정해질 것 같고 10월, 11월은 크게 좀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은 역사적으로 강세장이기 때문에 확률상 그리고 손익비상 9월은 어쨌든 간 내가 버티고 있는 게 가격적으로 또 크게 수익률적으로 확률적으로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기폭제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는 트럼프의 당선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알트코인 ETF 지금 신청 그 파이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월 18일, 10월 19일, 10월 23일 XRP 이제 ETF가 있고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있고 그리고 솔라나 아발란체 등 한 90개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이 중에 대부분 될 것 같진 않고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한 10개 코인들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해서 솔라나 그 다음에 XRP 라이트코인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스테이킹 이더리움은 이미 ETF가 돼 있죠. 하지만 스테이킹이 안 돼 있는데 요게 된다면 알트코인들의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9월 10월쯤에는 일단 비트코인 한번 흡성이 오고 나서 이런 이제 ETF 승인이 되면서 알트코인에 크게 가격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1년도에도 겪었고 17년도에도 겪었는데 피날레 꼭지점에서 팔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항상 돈은 상승장에서 버는 게 아니에요. 하락장에서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지금부터 비트코인이나 여타 알트코인 올라봐야 많이 올라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해봐야 50%지만 하락 상승장에서 꼭대기에 얼추 비슷하게 팔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50% 올랐는데 꼭대기가 예를 들어서 1억 지금 1억인데 꼭지점이 실제로 보니까 1억 5천이었어요. 1억 5천에 팔면 좋겠지만 사람이 1억 5천에 팔 수 있습니까? 못 팔죠. 그럼 최소 내가 한 1억 2천쯤에도 팔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막상 1억 2천에 팔면 1억 3천, 4천, 5천 갈 때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하지만 1억 5천 찍고 4분의 1 토막이 나면은 1억 5천에서 4분의 1 토막 나면 한 4천 좀 안 되겠죠. 3,500, 3,700 될 텐데 3,700 찍었다가 다시 2억, 3억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상승률이 700%, 800% 정도 되겠죠. 그러면 내가 못 먹은 건 20%지만 그 뒤에 하락장에서 밑에서 잡으면 700%, 800% 더 먹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상승장과 하락장의 수익률의 차이는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돈은 하락장 때 버는 거예요. 밑에서 저점을 얼마나 쉽게 잡는가. 그래서 중요한 건 욕심을 내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욕심을 버리려면 무작정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단 객관적인 나만의 지표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제가 만들어 놓은 지표와 챗GPT를 이용해서 제가 알람을 걸어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알트코인 상승 피크라고 해서 도미넌스가 최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 이하 40%까지 근접하게 빠졌는가를 저 같으면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한국 코인이 김치 프리미엄이 5% 이상 하고 있는지, 김치 프리미엄이 뭐다라고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유튜브 영상보다는 좀 글로 읽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월봉 RSI, 그래서 비트코인의 월봉 RSI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80이 넘고 90이 근접하면 항상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코인판 동접자 수가 2만 명에 근접했느냐, 요거를 지금 봤을 때는 아직은 한참 모자르거든요. 코인판 동접자 수도 지금 2-3천 명밖에 안 되고, 월봉 RSI도 한 70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김치 프리미엄도 0%고, 도미너스도 지금 50% 위에 있어요. 아직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아직 피날레는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이 조금씩 올라와 주면 저희는 분할 매도를 할 생각이고, 다시 밑에서 잡을 예정입니다. 분할 매도를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예요.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한 개를 가지고 4년 주기로 단타를 쳤으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700개 정도로 수량이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나온 지 지금 한 20년 됐는데 그걸 그대로 내가 들고 있으면 딱 한 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는 스윙으로, 단타 말고 연 단위로 하는 스윙으로 좀 비트코인 개수를 늘려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지켜라라는 요 챕터인데,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적금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보면은 전 참 마음이 안타깝거든요. 이미 지금 미국에서 달러를 풀고 한국은행에서 돈을 풀고 하면은 제 돈의 가치가 지금 거의 제가 계산했을 때 거의 연당 한 15%, 20%까지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 마이클 세일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라고 하죠? 마이애미 비치의 땅값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요거는 제가 서울의 마포에 하나 집의 시세고요. 요거는 대구의 제일 비싼 아파트의 시세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시세예요. 5년 전 대비해서 거의 요게 분양가가 거의 한 14억 정도였는데 거의 지금 30억 가까이 됐습니다. 5년 전 대비 100% 올랐어요. 심지어 6개월 전만 해도 한 21억이었는데 6개월 만에 저희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서 새로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가격이 20-30% 올랐어요. 근데 지방 아파트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은 5년 전 대비 5년 전에 한 1,000만 원이었거든요. 20년도에 1,500%가 올랐습니다. 이걸 보면은 저희가 어디에 투자해야 인플레이션 시장에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극명하게 일봉 보고 주봉 보고 아이고 떨어졌네, 아이고 올랐네, 끝물이야. 비트코인 8천만 원일 때, 2천만 원일 때도 똑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때도 끝물이다. 어떻게 이게 디지털 쓰레기, 디지털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게 가격이 되느냐, 이런 말이 되게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비트코인이란 거는 전 세계적으로 달러 대비해서 인플레이션 해칭 자산이고, 탈중앙화에 아무도 검열을 당하지 않고 내 재산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팔아서 부동산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오히려 부동산을 팔아서 비트코인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자기가 살아야 될 집은 한 채는 그래도 안전하게 갖고 있는 게 마음적으로는 편안하겠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땐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격이 말해주잖아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대한민국의 내적 상황에 너무나도 크게 휘청휘청합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랑 관세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수백 조를 트럼프가 요구를 했는데 거의 3,500억 달러를 달라고 했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80%를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2의 IMF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주고 이 아파트 가격이 금융위기가 온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1,000조가 넘쳐 거의 2,000조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가계부채에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연쇄청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어때요? 그럴 일이 없죠.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해서 되돌림을 있을지언정 이런 우리나라의 한정적인 국내외 정세의 이슈로 가격이 떨어질 일은 없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는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돈을 100만 원을 저금했는데 그 내년에 그 돈의 가치가 100만 원이 안 되고 90만 원, 80만 원 사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마이클 세일러가 되게 쉽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마이클 세일러 영상도 한번 찾아보시고 돈은 계속해서 찍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정적인 인플레이션 해칭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요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 주봉이고요. 요 차트는 고점과 고점을 이어서 파라볼릭 차트로 제가 어떻게 보면 채널을 형성을 한 거예요. 보통은 이게 한 칸인데 얇게는 반칸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그려봤을 때 여기 상단에 15,000 요 채널을 지금 못 뚫고 비비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일봉으로 보면은 요 채널을 뚫기 위해서 힘을 웅축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FOMC 그 18일 새벽쯤에는 여기 한번 트라이하고 깨고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과거랑 대비를 해보면 저희가 이 작년 9월에 저희가 지금이 25년이죠. 작년 9월이면은 요쯤이겠네요. 작년 9월쯤에 가격이 계속 하락 횡보하고 여기서 밑으로 빠질 거다 라는 얘기가 많았고 끝났다, 1억 찍었으니까 이번 사이클 끝이다 라는 얘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옥토버와 함께 가격이 상승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되돌림 주고 상승, 그리고 이게 저는 기간 및 되돌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시세 분출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 패턴을 복사를 해보면 작년과 같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상승이 나와주고 피날레를 찍고 나서 이렇게 뭐 대내외 경제 이슈라든지 그런 리스크로 인해서 이렇게 가격이 하락 후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보고 있어요. 이런 그림을 꼭 이렇게 될 거냐, 되라는 보장은 없고 확률적으로도 뭐 전 높게 보고 있지만 ETF가 기관이 들어오면서 이 시장이 더 어려워졌어요. 이렇게까지 안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ETF의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고 그 하드머니들이 이제 탄탄하게 지켜주고 있다 보니까 하락률이 예전과 같이 급격하게 빠질 일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4분의 1 토막, 8분의 1 토막 빠졌다면 이번에는 뭐 반 토막만 나도 저는 사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그럼 고점이 15만 5천 불이나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인을 줄 거예요. 그 사인은 받아보시려면 제가 영상을 자주 업로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상 제 카톡방 영상 더보기란에 카톡방 주소 링크 들어오시고 비밀번호는 배짱이에요. 여기 안에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바라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FOMC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켜보시고 조금 더 버티셔서 10월, 업토버 큰 수확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빌리어네어였습니다.